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헬스케어와의 합병 성사가 이제 주가로 보면 가장 중요한 모멘텀임을 또 오늘 또 주가 흐름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수급상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프로그램이 같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이제 3%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월 초에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과 이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ADP 쪽에서 이제 민간 고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못해서 시장의 흐름들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장전의 분위기는 잡스 리포트 스턴스, 이게 뭐냐면 고용지표 보고서가 굉장히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US 이코노미 에디드 생각보다 지금 거의 더블 정도로 이 흐름 9월달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예상되었던 어떤 기대감들을 날려버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선물 흐름들이 이제 플러맷은 거의 이제 급락한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97%,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 다우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5, 0.75%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6% 빠지고 있고, 유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하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금가도 좀 빠지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1월, 12월 올해 연내에 최근에 이제 장기 채물의 상승,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견딜 만한 어떤 기조라고 확인이 되면 계속 이제 추가 긴축과 이제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 주식시장에는 압박이 좀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연준의 일부 이제 그 위원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연준이 이제 신경 쓰는 것은 이제 단기금리를 해서 2년짜리 이제 단기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장기물 자체가 지금 스티프닝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굳이 이렇게 단기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지금 썩 좋지 못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침에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상으로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수급이 이제 주말 앞두고 좀 들어오면서 어제 좀 못했던 분위기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이제 거의 한 2% 흐름으로 반등세를 이 수급의 흐름에 기인하면서 좀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코스피도 2400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여기를 지키면서 5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 이탈하느냐 여부에서 지금 이제 2% 가까이 일단 올라오면서 양봉의 모습을 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도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비에서 3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4배 이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은 상태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갭다운을 해서 장중에 이제 그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도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일단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2시 24분에 13만 8,400원까지 찍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밀려서 13만 7천원대 거의 한 4% 가까이 일단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호재에도 실적단이라든지 PBM 등재라든지 장기 어떤 매출 이런 것보다도 시장은 그냥 합병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수급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뭐 충분히 이제 있는 라인이죠.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2017년도 이후에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저가 수준, 작년의 어떤 저점들은 살짝 지금 깨었다가 지금 이제 밑거리가 나온 어떤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 주가로 치게 되면 뭐 2017년도에 이제 코스피 이전 하고 난 다음에 보지 못했던 그 가격,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때 이제 저점을 했던 가격보다 조금 윗단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뭐 밑단까지 좀 더 확인하면서 하는지, 거의 지금 이제 2년 가까운 어떤 시점 동안에 옆으로 가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요런 흐름을 보였다가 그 뒤에 이제 급등을 하고, 요렇게 이제 1년 반 이상이 장기간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지나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미 한 3개월 이상 더를 지금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시 또 내려와서 다중바닥의 형태를 지금 계속 만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양봉을 내면은 그 양봉이 지지가 안 되는 흐름이 많고, 연속된 양봉이 거의 안 나오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봉이 거래량이 실리면 이 부분들을 대부분 회복을 단기간에 하지 못했던 게 올해 대부분인데, 그나마 오늘은 갭다운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은 뭐 이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연봉의 시가를 바로 회복하는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어요.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수급하고 결합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계 기관들 여기서 사줘야 반드시 양봉이면, 개인이 사가지고 양봉을 못 만드는 어떤 그 대형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은 공이 다 같이 결합을 해서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냈고, 5장까지 나름 이제 견조한 어떤 흐름들을 일단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가느냐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래운 순간 거래량에서는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흐름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분봉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 결국 장중에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이제 반영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그 순차병으로 좀 밀려 있습니다만, 순차병이 아니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굉장히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끌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인데,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이 더 이제 상승률에서는 높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셀트리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었으면 이제 훨씬 더 주가가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셀트리온과 비교해서 셀트리온이 저평가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어떤 형태에서 지금 합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자체가 이 매수 청구권 가격 보다 또 윗단에서 형성을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총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신청의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합병이 이제 불확실성이 그냥 해소가 될 때 가장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뭐 실적이라든지 PBM이라든지 내년도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어떤 이제 ISS 세계적인 어떤 이제 자문 의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찬성 표시를 하면서 이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정신호가 뜨면서 수급에도 이 연결이 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재는 호재인데 주가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어떤 일정 시점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빠져 있고 시장의 영향도 올해도 지금 전혀 못 받았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 이제 10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주총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기 때문에요. 램시마 SC의 허가,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40%에 해당되는 PBM 추가 등재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국면에 있던 가격의 어떤 회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합병 결정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어떤 다음 단계 내년도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이런 어떤 저평가 영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고 저번처럼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바로 이렇게 꺼져버리는 양봉이 돼버리면 안 되고요. 연속된 일단 양봉이 나와서 21선이라든지 단기 이제 파라볼릭 자를 좀 넘겨야 되겠죠. 하나만 더 나오면 단기 이제 그 추세 그 지표가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위치거든요. 그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